민주당이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. 정치권에 돌고 있는 아주 잼나는 썰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. 여러 사람들 모인 데서 나 김건희 여사랑 통화했는데 얘기 들어봐 하면서 스피커폰으로 그걸 다 들려주고, 또 김건희 여사가 나한테 이런 얘기했어 저런 얘기했어 막 그 얘기를 주변에다 하니까 그런 것들이 소문에 소문을 제가 보기에 아니겠어요. 국감 때 저거 국감장에서 틉니다. 민주당에서. 그거는 이제 면책 특권이 있겠네. 네. 상임위에서 그러겠네. 틉니다. 저 국감장 상임위에서. 저 안 들어갔겠어요? 민주당한테 저 녹취 파일 다 들어갔을 거예요. 그렇게 보시는구나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자, 뉴스토마토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둘이 통화한 거를 입수를 했는데 왜 못 트냐?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못 튼대요. 그럼 이제 국감장에서는 틀 수는 있겠네요. 거기서는. 네, 호가합니다. 뉴스토마토 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봉지욱 기자의 리포트 말고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보도를 한 기사를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취재가 굉장히 꼼꼼합니다. 특히 함성득 교수 잘 아실 겁니다. 이 발언을 한국일보에서 터져나와 난리가 났던 윤석열의 진짜 멘토로 알려져 있죠. 이 함 교수가 명태균을 이준석으로부터 소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. 자, 이걸 보시죠. 저번 주에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2021년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이 이 여조 이후에 골든크로스 보도가 터지면서 결국 나경원을 이겼습니다. 당시에도 제가 깜짝 놀라서 보도한 기억이 있는데 이 여조는 PNR 조사이고 의뢰는 미래한국연구소, 즉 명태균이 회장으로 있는 곳입니다. 이제 이준석이 왜 명태균에 대해서는 조용하게 있는지, 그리고 절에서 김영선을 만난 부분은 언급도 안 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.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. 상당히 정치권 인사, 특히 보수권 인사들한테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아니었냐라고 좀 판단이 되는 거고, 그래도 말씀하셨지만 그때 Y하고 K는 진짜 어마어마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순간이 제일 세거든요. 원래 인수위 시절이 제일 센 건데 그때 윤핵관 중에 윤핵관, 그 제일 센 국회의원 2명인 건데 그 사람들이 공천에 사실상 확정을 지어놓은 거를 엎어가지고 그냥 바로 전날 뒤집어 엎을 수 있으려면 윤핵관보다 센 사람이어야 되는 거고. 근데 기사를 보면 뭐 윤 대통령 처음에는 당에서 알아서 하는 걸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야기가 바뀌잖아요. 그럼 그 정도의 영향력을 바로 옆에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. 사실상 김건희여야지만 대통령한테 직접 얘기를 하고, 김건희여야지만 윤핵관들 둘이 결정한 사안도 뒤집을 수 있는 거죠. 네, 이 판은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. 아니, 냉정하게 이 건은 엄청난 사건입니다. 영부인이 공천 개입을 한 게 보통 일입니까? 팩트로 보겠습니다. 김건희가 김영선에게 텔레그램을 보냈고 이준석 등이 이 텔레그램을 봤으며 그 뒤 김영선은 자진해서 창원에서 험지, 김해로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. 그리고 명태균의 녹취록 속 주장대로 김영선은 창원에서 컷오프 됐습니다. 그게 김건희의 개입 때문인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준석, 김현성 등은 관련 논의를 위해 지리산의 한 절에서 만났습니다. 그리고 이준석은 텔레그램을 본 것과 만남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. 심지어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은 텔레그램의 존재 여부, 만남 자체에 대해서는 입을 다뭅니다. 그런데 이준석은 텔레그램 내용이 선의의 조언이라고 포장했습니다. 그러면 선의의 조언이다. 그럼 텔레그램 내용을 까면 되는 거 아닙니까? 그게 선의의 조언인지 공천 개입인지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. 이준석이 이렇게까지 쉐드치는 이유는 2022년 공천 과정과 지난 총선에서 이걸 왜 덮었냐 라는 부분에 대답을 할 수 없으니 침묵하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두고 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 제대로 파악해서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어나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